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또 쏟아 부어져 있네. 경화가 수성결사 기간 중에 남긴 이들 사문과 기문들은 수성전사와 수성결사와 관련되거나 불교 부흥을 위해 도모한 불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글들이에요. 사실은 경화선사가 그 아까 깨친 바가 있다는 것도 뭐라 그래? 아까 조사의 활구문을 참고하다가 뜻을 얻은 바가 있다 그랬죠. 뭔 뜻을 얻어? 뭔 뜻을 얻었을까요? 그런데 이 기문, 서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 부흥을 도모한 불사들이죠. 뭐예요? 거기서 불량계 서나 또 뭐 만일 연불회나 아니면은 회록 성조문이나 뭐 건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론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건선문 사람은 건선문을 쓰시는 게 아니고 딴 얘기 쓰죠. 그래서 주로 어디 창건기 사람은 그냥 창건기나 쓰시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방화민도 막 방화민만 쓰시는 게 그게 아니고, 개사문 쓰라 했더니 딴 거 쓰셨어. 그 다음에 설선사, 개의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경화는 이러한 수성결사의 정말 진짜 맹주로서, 아주 맹주로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들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이 기록을 남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화선의 핵심인 중도부리의 법문을 문장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화선사가 남긴 이 기문, 서문, 영찬들은 전부 다 어록이더라. 우리도 하여금 하루빨리 수행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사선의 당체를 직접 바로 전달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경화의 저술들은 단순한 기록물 외에 그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죠. 단박에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 경선사 같은 이런 선어록이 아무나 선어록이냐 개나 소나 그게 아니고 펄펄펄펄 살아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선문영성 보면 그 염성의 그 송다른 거 보면 좀 답답함이 많지요. 뭐라고 써놨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도 많아가지고 개나 소나 그 송을 달아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 그냥 깨치지도 못한 것들이 그냥 글자로 흉내내가지고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선문연수 읽다가 집어던졌다니까. 너무 많아. 능가경도 또 보통이 아니고 수능언경도 아이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이 경화선사 이 경화집은 똑같은 문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경화선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죠. 안타깝죠. 왜냐면은 이 경화집 이거를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을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로 진짜로 강원에서 이 교재로 진짜 이거 써야 돼요. 진짜로 써야 돼요. 강의를 해야 돼, 이 강의를. 강의하다 보면 반은 그 시기에, 반은 해오야 그냥 이게 뭐래요. 그럼으로써 이 눈밝은 납자가 나올 것 같은데, 어저께 누가 얘기하더라. 어떤 스님이 그러더만. 누구? 어떤 스님이었어. 요즘에 막 뜨는 스님들 있잖아요. 자연 스님하고 또 하나 누구 있죠? 아이씨, 탄화 스님 제자? 이치를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말했잖아요, 경화선사가. 가장 시급한 것보다 선지식을 찾아라. 결택하고 정법으로 들어서 해야지. 이치를 모르고 앉아서 그냥 있다고. 그거는 귀신 끌어서 흉내내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꾸벅꾸벅 졸다가. 뭔 말인지 아시죠? 이 경화집은 진짜 진짜 대단한 거. 꾸벅꾸벅 졸면서 듣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거 틀어놓고 듣더라도 졸다가 듣더라도 여기에 뭘 심어줘? 부처가 종자를 심어준대잖아요. 불리년을. 특히 이 선인연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잖아.
대승법문, 그 다음에 대승법문에다가 대근기야만 돼. 그리고 전생에 인연이 있어야 돼. 아무나 하는 법문이 아니죠. 이 경화선에 이 저술들이 다 그래요. 지금 저랑 공부를 같이 해보시지만 이 법문이 일지나 하나로도 끝, 니우 하나로도 끝, 여등암 화성도 끝, 너무너무 좋아. 시중 끝, 다파 끝, 오 마이 갓.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경화집 다시 하고 싶네. 사이사이 또 이게 나와주니까 뭐 그나마라도 좋죠. 또 뭐가 대박이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이때 경화는 한국 전통 가나선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고 5년간의 그냥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경화는 이 기간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찰에 선언을 개설하고 수선사를 창립하는 등 그의 일생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불교 역사상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일 개인이 역량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의 선사상을 그 속에 고스란히 담아 손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인 결과물에 치중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관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어집 하나 딸랑 해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경어집 속에 뭐가 들어있고 경어집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망공 스님이나 그냥 뭐지 만해 한용운이나 막 남전당 한교나 이런 스님들이 그냥 이거 해놓은 거에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누군가가 그때 이걸 강의를 했어야 돼요. 예. 어쨌든 강의를 하지 못하고 경어집을 이 속에다만 이렇게 창고에다가만 이거 담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담아놓으면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현실로 기어 나와야 돼요. 나오고 경어선사가 뭐를 했는가를 알아야죠. 그런 면에서 이 경어집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많은 사명감을 느끼고 또 보낸 세월이 아이고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결과물만에. 그래서 논자는 이러한 써있네. 용인지 인간 아주 얄미워요. 얄미워요. 조금 할만하면 또 뭘 써놔. 그래서 논자는 이러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어선의 중요 선사상의 핵심, 전 그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화선사가 천봉준 장군하고 모시게 했더라. 삼수갑산으로 갔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는 이제 우리 스승이니까 역사적에서 규명되어지고 또 역사적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화선사를 추앙하고 흠모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 경화선사가 어떻게 해서 깨쳤을까? 어떻게 해서 깨쳤지? 그거 경화선사가 깨친 부분. 그래서 경어선의 핵심, 중, 도, 불, 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했더라 이런 말이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이게 경어선사를 그냥 겉으로 뭐 하기에는 단박에 끝나. 그리고 또 씨알도 안 먹혀.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그냥 온갖 똥바가지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거를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또 걷다 대고 이제 이걸 그냥 이잡듯이 뒤지다 보니까 특히 전봉준 장군 나타나면서 뒤졌는데 그 이전에도 전봉준 장군 이거 나타나기 이전에 제가 박사 논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미 그 경어집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중도부리가 그냥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막 콕콕콕콕콕 박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어선사는 그걸 쓰셨고 또 이러한 분이 없다는 걸 알았죠. 이미 알았어요. 알아서 목숨 걸은 거지요, 뭘. 자, 1879년 동학사에서 깨달음 얻은 경우는 이듬해 1880년 거처를 서산 천장암으로 옮긴다. 그 외에 천장암에서 6년간의 보임을 마치고
1885년 만행을 따라 20년간 호서의 계심사, 보석사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죽었다 살았다 아주 미미하게 움직여요. 한번 짬박으면 막 4년 5년 안면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을 지도하기도 해서 몸으로 역행을 보이면서 살아있는 육성 법문을 통해서 가나선평을 대중에게 교화하는 행위로 세간의 이름을 떨쳤다. 그러니까 그 신화적인 그러한 그 일화를 보임으로써 그냥 경허선사가 세간에 알려졌는데 사실은 경허선사가 뭐 대놓고 법문할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세간에 알려지는 유명이거나 그런 사람이면은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죠.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삥아리 눈물 흘리듯이 호서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898년 그의 나이 50살 서산 도의산 부석사에 있었을 때 범어사에서 누가 왔어요? 등암. 등암화상 참 이뻐. 등암화상이 내가 이걸 보면서 사이사이에 이 등암화상의 구구절절한 그 노심초사하신 구구절절한 이 등암화상의 그게 느껴져요. 이 책에서. 얼마나 경허선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등암력,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 등암력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는데 고맙고 또 고맙죠. 등암, 회현장로, 그 다음에 혼해강백, 등암도 강백이었어요. 등암강백, 회현장로, 회현은 좀 나이가 있으셨나요? 혼해강백, 성월은 강백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성월은 강백이라고 안 하고 선백이라고 했더라고요. 성월 선백. 그러니까 참선한다. 선백, 담해. 이 담해는 우리 해암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담해가 해암스님의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화월 등이 경어를 초청하여 그의 봄에 이분들이 다 왔다니까요. 어디를 서산 부석사를 한두 명이 온 게 5명. 5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6명이 떼죽으러 왔어. 경서가 안 갈 수가 없었죠. 이 중에 5명 왔다. 제가 5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성월 선백은 안 와요. 그러니까 등암, 회현, 혼해, 담해, 화월 이렇게 5명이 와서 요거를 보낸 사람은 성월이죠. 오성월 주지였으니까 그때 당시로. 그래서 할잘없이 경허선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5명이 와서 떼죽으러 와서 초청한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참 오성월 스님이 참 잘 도봤죠. 안목이 있었죠. 그의 봄의 경허는 제자 방공과 치문등과 함께 범어사에 도착하여 자술, 범어사 설선사 개의설 그거부터 써야죠. 범어사 설, 개설했다. 뭐를? 선사를. 그래서 개의설을 쓰는 거예요. 경허선사는 가면은 개의서 써. 개를 안 맺으면 안 돼, 이것들이. 그래서 또 이게 서문이에요. 를 작성하였다. 대오를 이룬 경허가 오서지방에서 20년간 시절의 인연 따라 대중을 교화하면서 일제의 시대적 올분과 경허선 이렇게 썼기는 썼는데 뭐 일제의 시대적 올분이 그때 당시에 누구에겐가는 없었겠냐마는 특히 경허선사한테는 그냥 철천지 원수 같았을 거예요. 나는 지금도 철천지 원수 같아. 그냥 아주 일본 놈들 일자만 꺼내도 싫어.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백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세계가. 근데 그 위정자들이 이상한 것들이요. 그런데 그 일본은 구조상 그 위정자들이 너무 파워가 세가지고 일본 백성들은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 착하죠. 그렇더라고. 일본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거기는. 아무튼 일본 위정자는 싫어. 그래서 얼마나 일제의 시대적 올분과 실의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것까지 써놓고 왜 몰랐을까? 왜 실의의 나날을 보냈고 그 울분은 왜 있을까? 여기다가 딱 전봉준만 쓰면 됐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여기까지밖에 표현을 하지 못했죠. 그죠? 안타깝죠.
경어에게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1898년 범어사와 1899년 해인사의 초청이죠. 1898년은 오성월, 1899년은 남전당 한교. 그때 당시로 남전당 한교가 해인사 주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재산 스님이 이제 원주라고 그러냐, 뭐라 그러냐. 일단 그 밑에. 이 두 사찰에는 그 당시 오성월과 김난전이 있네. 각각 주지직을 있었는데 평소 경어의 소식을 듣고 흠모하고 있었던 터라. 근데 사실 김남전은 뭐 별로 흠모하지 않았어요. 경어 선사가. 그래서 재산 스님하고 또 한바탕 하죠. 더라 선원불사의 경어를 초청하게 된 것으로 이러이러한 안목으로 경어를 초청하여 경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 오늘날 한국 선불교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았고 이들은 선승으로서 훗날 선악원 운동의 추역이 되는 경어선사 이거 뭐 하려고 경어집 만들려고 막 모금운동하고 앞장서고 내가 경어집 표지는 내가 쓸 거야 남전당 한교가. 그래서 이 경어집 표지를 남전당 한교가 쓴 거랬죠. 이거 경어집 표지 남전당 한교. 경어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도 또 운명이겠지요. 이렇게라도 경어선사가 남기고 가서 아직도 우리의 불신은 안 꺼지고 있어요. 에이? 가나선 전통의 불교는 꺼지지 않고 제발 이거를 계기로 1898년에 범어사를 방문하고 이것을 도화선으로 경어선의 선지를 크게 거양하게 되는데 1898년에 해인사로 옮겨서 1월 15일 날 갔어. 1904년까지 5년간 머물게 돼. 1904년에는 쬐게 1월 15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어는 영어당을 넘나들며 가는 곳마다 선의 가풍을 세워 가나선의 전통을 회복시키는데 온님을 기울이는 열정을 쏟았더라. 몇 년. 이때가 바로 한국 근대선의 중흥기. 가나 선풍의 전통의 선불교가 되살아나고 가나선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대중이 접해버린 이게 뭔 소리래요. 260년간 끊어졌댔죠. 선생의 생활화를 실행하여 대중화, 선의 대중화, 선의 뭐죠? 일상화, 선의 생활화. 일단 선생의 생활화를 실행하여 대중의 수준을 선의 경어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의 수준을 선으로 끌어올렸다 그런 얘기겠죠. 뭐. 하나무의 선사 경화상 행정에 의하면 1898년부터 1904년 사이가 경화가 찾았던 사찰들은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송광사, 화엄사, 전원사, 태안사, 실장사, 송계암, 연필암, 벽송사, 벽정암, 영원암, 표충사, 대성사, 동화사 등으로 영남, 호남 일대를 다 휩쓸어 이것뿐이 아니라 크고 작은 살짝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찰을 경선사가 다녀요. 뭐 말할 수 없이 180개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찰순례 한 것은 75군데. 저희가 선찰순례 한 것은 75군데 경어집에 남아있는 근거를 가지고 했고 나머지 가다 보면은 그 경선사가 들렸던 곳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디요 그거 운부암 그런 거는 이 경어집에는 없어요. 운부암 그런 거는. 예,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뭐 경선사가 들렸던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안양암도 있는데 안양암도 못 갔죠. 안양암도 경어선사 경어집에 없어요. 예?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어의 선의 중흥에 대한 염원은 오늘의 한국 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커다란 뒤둑들이 되었으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때 경어의 활동 이 기간에 수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선풍을 일으키니 경어의 업적은 그의 위상을 가해 한국 선불교의 중흥적으로 손색이었다. 고하지 수 없습니다. 경어는 1898년 이때 범어사에 주석하는 동안 누구? 사실은 이거 선승이 아닌데
등암이 강백인 줄은 나중에 알아서. 등암에게 선의 골수인 경화선을 이제 나중에 알았죠. 등암이 강백이라는 거. 요 죄인 중도 실상의 경계를 낱낱이 들어서, 왜냐하면 워낙 큰 여등암 화상이라는 그거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선승인 줄 알았죠. 선승이 아니고 강백이더라 이런 말이야. 본 강의는 여등암 화상의 문건으로 정리하여 경화집에 실려 있다. 이 여등암 화상 경화집의 요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의 진수로 긴 문장으로 정리된 몇 장? 15장. 달마를 비롯하여서 위산, 홍주, 조사전의 가풍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다 등장시켜요. 달마, 위산, 홍주. 그래서 경어선의 정통성이 조사선이다 이런 얘기. 경어선의 정통성이 조사선으로 배웠대요. 그렇지만 경어선사가 화두를 깨쳤기 때문에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간화선은 조사선을 포함하고 있어요. 있어 경어가 남긴 대작의 선호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어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1899년 가을에 해인사에서 수선사 창립하더랬죠. 9월 15일. 이어 다음해인 1900년에는 호남 지역의 여러 사찰을 찾아 선풍을 일으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각종 불사를 추진하였어. 역시 호서에서도 그의 선지 거양은 계속되고 있고, 호서는 이제 간간히 들려서 그의 여러 수선사 결사문과 완규문, 방한기, 중수문, 서문 등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 정완규문, 결사문, 방암기, 아까 했죠. 방암기, 방암청규, 중수문, 서문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902년에는 범어사에서 수선결사를 펼치는 등 그의 노력을 기울이다 1903년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해인사를 떠나서 동안거 범어사로 향한다. 그 1903년 1월에 해인사로 다시 돌아와 다시 동안거를 마쳐 1월 15일 맞춰 주시는 거죠. 이제 항상 조실이니까. 그래서 인경불사도 또 매듭제 1월 달에 돌아오셔서, 그래서 1904년에 모든 일을 또 마감하고 그 짓고 2월에 해인사를 떠나요. 어디로 가? 천장암으로 돌아오죠. 이처럼 경우는 범어사 주지 오성을과 1899년 해인사 주지 재산의 초청을 받아. 여기는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재산도 초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남전당 한규랑 벗이에요. 남전당 한규는 주지고 재산은 원주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 영남 지방으로 가서 이후 1904년까지 수많은 선원을 개설하고 수선사를 창간한 등의 대단한 활약을 하며 의욕적인 불사를 역동적으로 진행하면서 한국 전통 선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계기는 이렇게 경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경어선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죠? 혜성처럼 나타났다. 근데 진짜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대? 그죠? 그것도 다 우리의 홍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이죠. 마지막 막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학들도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계속 경어선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서 항상 이 부처 종자가 끊어지지 않기를. 아이고, 아닌 게 아니라 이 말법 시대에 이 경어집을 강의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는 살아있고 경어집은 살아있어. 할 거예요. 지금도 돛 닦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요. 경어선사를 좋아하는 많은 우리 후학들이 있잖아요. 선화자라는 이름 말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가 본격적으로 불사를 주도한 1899년부터 1904년 이른 5년의 기간이지만, 이때야 조선의 불교는 단으로는 500년 얼풍 전책으로 뭐라 그래요? 불맥조차 잊지 못했잖아. 그죠? 불맥조차 쇠퇴해져가는 세기말적 풍조인 말세의식이 봤는데요. 발심수행의 의욕은 있지도 않더라. 뭐만 있더라? 연불만 성행하더라 이런 얘기요.
의욕마저 상실한 암울한 시대의 자아상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이 예산의 중흥을 통해서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허의 정예결사운동이요. 정예결사운동이죠. 경허의 이 결사운동은 그게 해인사 결사운동이 제일 크고 화엄사 결사운동 그리고 범어사 결사운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요. 경허집에서 보이는 수성결사는 해인사, 화엄사, 범어사 등의 수성결사가 바로 그것으로 수성결사 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인사 수성결사죠.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과 개사문. 우선 해인사의 수성결사를 보면 1898년 그의 나이 50세 경허가 이런 업적을 통해 대중교화를 행보를 시간에 따른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허는 6월에 범어사에서 경남 최초의 선언을 개설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경허사가 그때 그 말하자면은 하한거 해제 날에 그 전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하한계 해제를 보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게 저거랬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방한함순이라고 둔갑을 시키잖아요. 경허사가 그 선언에 조실로 참여하게 된 것은 이미 범어사에서는 하한거 결제가 시작됐었죠. 해제 날 가신 거예요. 결제는 이미 언제부터 하니까 4월 15일 아니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이죠. 4월 15일 날 결제가 시작됐고 경허선사를 찾아온 건 5월 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 명이 5명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경허는 6월 달에 범어사에서 영남 최초의 선언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범어사죠. 그죠?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 아까 했죠.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 그것도 쓰지도 않고 이미 선방이 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설선사 개의서를 6월 달에 써주시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경허선사는 영남 최초의 선언을 세우게 되는데 경허선은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서 주석하던 중에 금정산 범어사의 초청을 받아갖고 시봉방권과 함께 금능 청암사를 거쳐 이거 아니랬죠? 이거는 나중에 해인사 넘어갈 때 하는 거랬어요. 범어사를 행하게 된다. 금능 청암사를 모델을 거쳐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요렇게 아까 해연장로, 혼해장로, 또 뭐랬죠? 화월장로, 등암강배 다 있었죠. 5명이 왔다가 모시고 경허선사를 내려가요. 같이. 이로써 경허는 영남 최초의 선언을 범어사에서 개설하게 된다. 10월 달에는 범어사에서 자신을 초청해준 등암에게 여기 있네. 등암. 응? 등암 강백이에요. 화상에게 선의 요체인 여등암 화상을 강의해줘. 한 달간. 이후에 경허는 해인사에서 국왕의 칙명으로 추진하는 장경불사, 장경간행불사, 인경불사래죠. 정명 및 해인사, 수선사, 창관의 법조가 주재되어 이듬해요. 이듬해 주재되고 이듬해 11월 11일 날은 정예결사의 맹주가 된다. 이때 경허는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청암사에서 나오네. 청암사에서 조실 만우당을 만나고 납자 하남도 만나고. 예, 그래서 이 청암사 조실이었어요. 원래 만우당이. 근데 원래는 청암사 조실이 만우당이 청암사 조실이 아니었고 동학사에서 경허선사랑 강백을 같이 했죠. 그래서 동학사의 초대의 학장이 만화보선, 2대가 경허성우, 3대가 이 만우상경이에요. 그래서 그 조실인데 이제 그 청암사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알게 되죠. 그래서 만우당 상경과 경허선사는 아주 기막힌 관계가 있고 나이 차이는 3살 차이. 그래서 언제까지 와? 삼수갑산까지 오신다니까. 예, 납자 하남을 만난다. 여기서 경허는 그의 겨울 하남과 동행하여 하룻밤 자고 바로 가요. 하룻밤 자고 바로 가죠. 그래서 해인사로 건너가서 동안거에 합류를 해갖고 그때에 1월 15일까지 그 동안거를 같이 나는 거죠. 1898년에서 1899년으로 99년.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 범어사 가자마자 바로 쓰신 거예요. 6월 달에. 범어사의 선언을 개설하고 모임의 질서를 버리지 않는 머리끌. 그러니까 5월 달에 가셨는데 6월 달에 쓰시는 거죠. 이미 선방이 개설돼 있었어요. 설선사가. 범어사 설선사. 아시겠죠? 석가세종께서는 설선사라고 하고 해인사는 수선사라고 하잖아요.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여기는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 예. 설선사나 수선사나 그게 그거죠. 석가세종께서는 머리글이
여기에도 또 집중하시고 보셔야 돼요. 힘들어. 석가세종께서는 정법안장과, 참 이 경허사 대단한 게, 경허선사는 부처님 법을 떠난 글은 쓰지 않으세요, 거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처님 법에도 이미 선이 들어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열애선, 열애선. 경허선사는 조사선. 석가세종께서는 정법안장과 끝. 정법안장이 뭐였죠? 경허선사 선문차료의 책 제목이에요. 경허선사는 중국에 있는 선문차료라는 책을 따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바꾸고 선문차료는 그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상하권으로 만들었다 했죠.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독창적이고 자주적이에요. 독립적이야. 정법안장과 열반묘심 끝.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바가섭에게 부촉하시어 열애선, 열애선 하시어 끊이지 않고 서로 전해주었으니 그 도가 직절하고 직절 바로 곧바로 전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 근원이 미묘해. 그러니까 직절한다는 것은 정법안장, 미묘하다는 것은 열반묘심. 하여 빛남에 뛰어난 이치가, 그 빛남에 뛰어난 이치가 마치 뭐요? 마치 백녀와 아형이 천자에 대한 것과 같아서, 이 백녀와 아형도 그 중국에 저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이것도 지금 다 주석에 달려 있는데 주석이 없으니까 그냥 천자에 대해서 충실한 충신이에요. 충신. 그래도 다시 한번 할까? 백녀와 아형. 이 백녀는 우리가 백관 신하들을 백관 뭐라고 하죠? 엎드리는 거? 만모 백관? 100명의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아용, 은나라의 벼슬아치 이름이랍니다. 은나라의 벼슬 이름으로 임금이 의지하고 표준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임금이 아형을 표준으로 삼았대요. 벼슬 이름인데 진여 뒷나라의 재상들을 다 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윤이라는 사람이 이 직책을 맡았기에 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해서, 한편으로는 사기에서는 이윤의 본명이다. 아형이. 이윤의 본명이 아형이다. 근데 어쨌든 아형은 만조백관이야. 만조백관. 백녀들, 신하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으뜸으로 삼았다. 표본으로 그 벼슬을.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만조백관이 이 백녀예요. 신하들이 이런 얘기야. 천자에 대한 것 같다. 그런 건 뭐예요? 천자가 백녀와 아형을 표본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치가 마치 백녀와 아형이 천자에 대한 것과 같아서 천자가 그 백녀와 아형이 근원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본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천자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겠죠. 부처님의 말씀을 백녀와 아형이 따랐다라는 것과 같아서 삼승교법으로서 견주어 갖게 할 수는 없다. 여기는 뭐예요? 삼승교법만이 부처님의 단은 아니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서? 여기서 백녀와 아형은 뭐겠습니까? 마하가섭이겠죠. 신하니까. 신하한테 그것을 전해줬는데 삼승교법으로만은 부처님 법을 견주어 갖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따로 전한 뭐가 있더라? 정법안장과 열반모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직절하고 근원이 아주 미묘해서 그것에 대한 빛남의 그 뛰어난 이치가, 여기서 이치가 뭐예요?
열반묘심이죠. 정법 안장이고 교회 발전, 교회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직지인심이고.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삼승교법으로만은 성문영각 보살이 삼승이죠. 그걸로만으로는 견주어 갖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더라? 백녀와 아영과 천자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천자는 부처님, 백녀와 아영은 제자니까 마아가서. 그래서 따로 그 법을 전했는데 그 법을 그 아영이 하는 그 벼슬아치 이름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그대로 본받게 했더라. 근본으로 삼아라라고 했죠. 천자가 부처님이. 그러니까 마하가섭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부처님의 뜻이고 그거를 부처님이 전한 삼승교법으로서는 견줄 수가 없더란 말이야. 뛰어난 법이더라. 뭐가? 선법이 정법 안장과 열반묘심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에는 부처님의 법을 다 교법이라고 하는데 그 교법 중에 이 선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 우리가? 열의 선이잖아. 열의 선. 정법 안장이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정법 안장이라. 감추어져 있어. 응? 감추어져 있어. 그리고 열반묘심이야. 그래서 정법 안장 열반묘심은 부처님이 교회 발전으로 따로 전했다 해서 삼처전심을 해야 안 해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승교법으로서는 그걸 견뎌낼 수 없다라는 말을 대단하게 하고 계시죠. 일단 여기서 또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홀라당 또 지나갔어요.